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자 만들기입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친 후 반등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반도체 바닥 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꼽힌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대비 13.87% 올랐다. 5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80% 오른 63,2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2.19% 오른 88,8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매달 빠짐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조 2천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개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을 모두 흡수했다. 지난달 1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이날 현재 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밝으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주요 업체와 함께 업계 반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바닥을 친 후 반등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낙관론에 힘입어 상승하고 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마이크론이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반도체 바닥 이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글로벌 3대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꼽힌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는 연초 대비 13.87% 올랐다. 5만원대 중반에서 출발한 삼성전자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80% 오른 63,2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전 거래일보다 2.19% 오른 88,800원에 마감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연초부터 매달 빠짐없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였다. 지난 1월 외국인 투자자들은 약 2조 2천억 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사들여 개인과 기관의 매도 압력을 모두 흡수했다. 지난달 1조 1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이날 현재 1조 5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의 전망은 밝으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같은 다른 주요 업체와 함께 업계 반등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국내 증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리스크의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시장을 강타했다.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상위 5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9.0%였다. 이들 투자자들은 2차전지 관련주에 집중 매수했으며 상위 2개 종목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다. 에코프로의 평균 매입가는 381,940원으로 3월 말 종가 대비 30.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에코프로비엠의 수익률은 0.8%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를 예상해 2차전지 관련주를 적극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NH투자증권 문우준 애널리스트는 에코프로비엠은 지난해 말까지 양극재 71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다수의 신규 증설 계획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이러 규정 채택 개인이 세 번째로 많이 사들인 주식은 포스코 홀딩스로 수익률은 2.7%였다.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용 리튬 신규 원재료 사업 기대감과 철강 가격 상승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4위와 5위는 각각 신한금융지주와 SK하이닉스였다. 신한지주는 1.3%의 적자를 낸 반면 SK하이닉스는 12.4%의 수익률을 보였다.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한 주식의 절반 이상이 차익을 내며 선전했다. 기관이 가장 많이 매입한 주식은 SK하이닉스로 평균 매입가는 973원으로 3월 말 종가 대비 4.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기관이 두 번째로 많이 매입한 주식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 수익률은 4.2%였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기관들은 주식 매수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DB하이텍이 수익률 7.9%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 사업의 물적 분할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활동가 펀드도 DB그룹의 지주회사 전환을 독려하려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KB금융지주와 삼성전자도 탑5 안에 들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들은 상위 5개 종목에서 손실을 입었고 삼성 SDI는 마이너스 6.2%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각 1.4%, 2%의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 완화에 도움을 준 두 종목이었다.
현대차는 생산 및 판매 회복으로 인수됐으며 이는 원가 절감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해외 방산 수출 증가와 미사일 개발 프로젝트 성공으로 수혜를 입었다.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전망은 기관 매수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와 함께 긍정적입니다. 3월 30일 오전 10시 9분 현재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106.09포인트 상승한 823.69에 S&P 500 지수는 21.70포인트 0.54% 상승한 49.51에 나스닥 지수는 80.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은행 위기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과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채권 수익률이 안정되면서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전일과 유사한 3.57% 부근을 맴돌고 있고 2년물 금리는 약 8bp 오른 4.13%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다. 시장 공포의 척도인 변동성 지수는 지난 3월 19에서 시작해 은행 위기가 한창일 때 30까지 치솟았고 이후 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19대로 돌아왔다. 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낙관론도 커지고 있다. 야데니 리서치 에드 야데니 대표는 전날 CNBC에 출연해 은행 위기가 당국에 의해 잘 통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올해 S&P 500이 현재 수준보다 약 14% 높은 60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은행 불안정으로 인한 신용 긴축이 금리 인상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크게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현 금리를 유지하거나 한 번 인상했다가 하반기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토머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준비은행 총재, 닐 카슈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 에릭 로젠그램 보스턴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행사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는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최종 추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습니다. 이는 잠정치와 시장 전망치인 2.7%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3분기 3.2%와 4분기 2.6% 2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했다.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이 예측한 GDP는 올해 1분기 GDP가 3.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급여 청구자는 전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20만 명 안팎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25일로 끝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자는 전주보다 7,000명 늘어난 19만 8,000명이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19만 5천 명보다 높은 수치다. S&P 500 지수에서 통신 관련주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상승했다. 찰스 슈워브의 주가는 모건 스탠리의 강등 소식에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찰스 슈워브 은 예금자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잠재적인 채권 손실에 대해 우려해왔습니다. 수요일 미국 주식시장은 투자자들이 주요 은행의 강력한 실적 보고서에 관심을 돌리면서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9%, S&P 500 지수는 0.8%, 나스닥 종합 지수는 0.9% 상승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예상보다 나은 수익과 수익을 보고하여 주가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의 주가는 3% 이상 상승했다. 그러나 스트리밍 회사 로쿠의 주가는 직원 200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감원 소식으로 인해 1% 이상 하락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긍정적인 뉴스에만 가격을 책정하고 부정적인 뉴스는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다 리서치의 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반다나 파텔에 따르면 폭풍이 지나간 후 어느 정도 잔잔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경제 사이클에 있습니다. 파클레이스 애널리스트들은 금융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처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는 동시에 잠재적 경기 침체 시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WTI 원유는 0.73% 오른 배럴당 73.50달러, 브렌트 원유는 0.36% 오른 배럴당 78.56달러를 기록하며 국제 유가도 상승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초기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98영건으로 예상 196영건보다 약간 높았습니다. 신규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7,000건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20만 건 아래를 유지하고 있다. 최소 2주 이상 실업급여를 청구한 지속수당 청구자는 168만 9천 명으로 당초 예상 170만 명을 약간 밑돌았다. 예상보다 높은 신규 청구 건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실업 상황은 인플레이션에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견고한 미국 노동시장을 나타냅니다. 3월 30일 미 경제분석국은 4분기 국내 총생산 2.6%를 기록한 최종 수치를 발표했다.
이는 블룸버그 컨센서스 전망치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인플레이션의 전반적인 척도를 제공하는 GDP 인플레이션 지수는 예상과 일치했으며 예비 수치는 3.9%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4분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잠정치 4.3%에서 4.4%로 상향 조정됐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연준의 관점에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만 TSMC 류마오 회장은 대만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해 더 많은 필수 장비를 생산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류마오 회장은 3월 30일 대만 반도체 산업협회 주최 행사에서 대만은 보다 완전한 국내 반도체 공급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은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지만 반도체 생산을 위한 장비는 네덜란드, 미국, 일본 등에서 만든다. 이는 대만이 단순히 반도체 제조가 아닌 반도체 생산 장비 생산 측면에서 도약해야 한다는 의미다. 류 대표는 또 미국의 제재가 필수 기술의 중국 유입을 제한하고 있다며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기계를 공급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류는 대만은 이제 자체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며 정부가 대만의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외국 장비 제조 업체에 더 많은 세금 혜택을 제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류는 대만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초, 과학 및 첨단 연구에 더 많이 투자하고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에 대한 국내 역량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만들기였습니다.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